네, 학생 여러분, 우리 5월 18일은 이미 보강했고요. 5월 19일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지금 현재 수업 시간 중에 있죠. 14시부터 15시 15분까지 요 수업을 원격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원격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지금 녹화는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될 건데 중간중간에 제가 간지를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앞에 파트를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녹화가 되고 한 35분 정도 간지를 넣으면은 그 간지를 넣는 타임에는 앞부분을 복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반복해서 들으세요. 복습이기 때문에 조금 뭐 빠르죠. 빠르고 압축했던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아마 지금 이제 반복하면 계속 핵심적인 내용들로 가니까 양이 줄어듭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축해서 가서 양을 줄여 나가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동자산과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기타 다른 자산으로 바뀐다면 유동자산, 아니다면 비유동자산이다 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유동자산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눕니다. 당좌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현금화되는 자산으로 황금성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현금화됩니다. 즉, 판매 활동을 거치지 않고도 현금화되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 당좌자산을 배우는데 현금화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금, 유가증권 이렇게 각각 여러분 배우시면 된다죠. 되고 그 다음 이제 2학기쯤 되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이제 합쳐서 통합계정으로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놓고 문제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목 적어 놓은 거고 위에 머리부터 밑에까지 먼저 숲을 보고 숲 안을 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훨씬 잘 될 겁니다. 먼저 현금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렇게 우리가 통합 계정으로 써줍니다. 써주는데 나중에 합쳐서 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는 이 공표를 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공표를 해주는데 우리 배울 때 그냥 현금이보다 통화, 지폐나 주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정권을 넣어서 타임 발행 수표 중요합니다. 타임 발행 수표 우리가 당당이라 했죠. 당당 기억하세요.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A가 B에게 상품을 팔고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면 자기당자입니다. 자기당. 지가 전에 발행했던 수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계는 어떻게 한다? 차변에 당좌예금이 됩니다. 그죠? 지가 발행할 때 어떻게 했다?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예금 이렇게 발행해서 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안 찾고 갖고 있다가 다시 A인데 돌려줬다는 얘기죠. 당당입니다.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근데 이때 동점이 발행한 수표도 줬다. 그러면 동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B가 발행한 수표도 줬으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으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현금이.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전산에게 2급을 치면은 이까지 문제가
어렵게 되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당당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단 타인 발행 수표 속지 마세요. 타인 발행 수표, 가기합 수표, 자기합 수표, 송금표, 우편한 정서, 일람 출거범,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국고금 지급 통지서 같은 것들은 현금에 포함됩니다. 다음 중 현금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 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금융가불증, 약속금, 현금 아닙니다. 타인 발행, 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이 됩니다. 현금이 아니 됩니다. 됐죠? 복습하세요. 그래서 복습사만 가만히 한번 봅시다. 현금 계정은 자산 계정이죠. 증가, 차변, 감소, 대변입니다. 거의 다 똑같죠. 그죠? 보세요. 요거 한번 복습 삼아 봅니다. 현금을 차입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에서 금액은 금액대로 적고 금액은 금액대로 적었죠. 금액은 금액대로 적고 상대 계정 차입금으로. 여기서 상품 18만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면 어떻게 해요? 대변의 금액은 금액대로 적고 상대 계정 18 상품 적수.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게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놓고 자산이면 정가, 차변, 감소, 대변. 정가 대비 기초현금 잔액은 차변에 왔고 정가되는 경우는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고 감소되는 경우는 현금이 지급하게 되면 감소가 되죠. 그 다음에 기말 현금 잔액을 대변에 적어서 항상 차변과 대변이 같아진다. 대차 평균의 원리가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죠. 자, 현금 계정요. 자, 현금 계정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및 통화 및, 즉 현금에 들어가는 게 통화 및 통화 대용 정권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A가 B에게 상품을 매출했는데 B가 당전 발행 수표를 받았다면 A는 차변의 당자예금을 쳤다. 동전 발행 수표도 받았다면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당전 발행 수표 받았다. 자기가 과거에 발행한 수표를 다시 받았으니까 뭐 당자예금. 자기가 수표 발행할 때 당자예금이 나갔겠죠. 그 다음에 동전 발행 수표를 받았다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은 기말고사는 안 낼게요. 이거 사실 이론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설명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우리 보통예금 같으면은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뭐 예금 금액이 크게 안 변하죠. 그리고 은행에 CD가가 현금 찾는다고 우리가 큰 수수료 물지 않죠. 그래서 큰 거래 비용이 없습니다. 돈 찾는데 비용이 없고 현금으로 전환이 언제든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인데 중요한 게 뭐다? 취득 당시입니다. 우리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결산일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결산일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고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내가 보세요. 3월 1일에 구입했다. 금융상품을 갖고 있다가 12월 31일이 되면 1년 이내에 내가 그 돈을 찾을 거다 하면 내년도 2월 28일에 돈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건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12월 31일이 되면은 만기가 3개월, 2개월 안에 도래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들 냅니다. 나중에 곧 중고급에 가시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취득 당시입니다. 결산일로부터 아닙니다. 우리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남았다면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정기예금, 정기적금도. 그래서 보세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 그 다음에 상한 우선주, 환매채, 초단기 수익증권, 단기금융상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면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현금 과부족을 배우셨는데, 자, 보세요. 현금은 증가, 감소해서 차변 잔액인데, 보세요. 자, 이거 기중입니다. 기중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현금 실제액이 장부에보다 실제액이 5만 원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맞춘다? 항상 재고조사는 그렇죠. 실제로 맞추니까 현금을 증가시켜주고 현금 과부족을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기준이 아니고 결산일이라면은 현금을 증가시켜주지만 자비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일에는 현금 과부족 못 나오죠. 그 다음에 현금 실적이 장부액보다 장부 잔액이 많았다. 그 다음에 장부에서 현금 빼주고 기중이면 현금 과부족, 기말이면 잡손실. 자, 그래서 기중이라면은 현금 과부족을 설정해 놔놓고 기중에 원인 발견된 것만큼 어떻게 한다?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시면 되죠. 현금 과부족 없애주고 요거는 이자 받았다. 만약에 이자 수익을 받았는데 기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돈은 들어가 있는데 장부상에 기록이 안 되니까 실제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장부가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을 설정할 수 있다.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을 설정해서 원인이 판명되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복습하세요.
자, 예금은 나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도 포함됩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면. 자,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인데 보통예금 안 할게요. 쉬우니까. 당좌예금은 은행에 개설보증금을 납입하고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합니다. 자기가 통장에 돈을 넣어놔 놓고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수표를 발행하면 이 사람이 돈을 찾아갈 수 있죠. 어음을 발행하면 만기가 되면 이 사람 돈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당좌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냥 기초적인 거 잡는다고. 당좌 예금은 자산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차변에 정가니까 입금액이고, 자, 감소는 수표 발행해서 지급하면 감소가 되죠. 기말 잔액은 대변에 적어서 차변과 대변이 같아집니다. 볼게요. 현금 10만원을 당좌예금했다 했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에서 금액은 금액대로 적고 상대계정 적어주면 되죠. 상품 18만원을 매입하고 상품 매입했습니다.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는 당좌예금, 대변에 금액 적고 상대계정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표 발행한 놈을 다시 자기가 물건을 팔았더니 이 수표를 주더라. 이게 우리가 당당이다 했죠. 이 수표를 다시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수표 발행해가 줘가 돈 찾아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찾아가고 다시 주니까 어떻게 해가 우리는 당좌예금에서 처리하면 되죠. 당이었죠. 그죠? 됐습니까? 당당. 동전 발행 수표로 주면 타인 발행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당좌 차월. 자, 이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당좌예금 계정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별도의 계정을 처리했다가 기말에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한도를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차월이고 부채가 되죠. 차입금이 됩니다.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자, 기초잔액은 5만원 있었고요. 현금 10만원을 당좌예금했다. 차변 당좌예금 10만원. 현금 왔죠. 그 다음에 현재 15만원치를 발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 상품이 20만원을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해서 상품이 20만원. 원칙은 어떻게? 당좌예금이 15만원밖에 없으니까 15만원 하고 당좌 차원이나 차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당좌예금에서 20만원 처리합니다. 그죠? 처리해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에서는 잔액이 어디가 많아요? 대변이 5만원 많죠? 만약에 결산일에 이렇게 5만원이 많다면은 차변에 당좌예금 5만원 없애주고 대변에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재고조사 분괴를 해주면 되죠. 차입금의 결산일에 대체 분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별도 계정을 설정 안 하고 처리할 수도 있고 별도 계정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당좌 차월로 처리했다면 결산일에는 차입금으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 현금 배우셨고, 현금성 자산 배우셨고, 예금 배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 투자 자산을 배우는데, 단기 투자 자산으로 합쳐지는 것들 배웁니다. 그냥 우리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액 1급쯤 치면 다음 중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은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매매 정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단기 대여금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닌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제목을 한번 쭉 다시 보세요. 단기 금융 상품은 금융기관에 취급화된 정형화된 상품으로 1년입니다. 그죠? 1년. 자, 결산일 현재 만기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우리가 당장 차원을 사용하려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이 됩니다. 예금은 해놨지만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데 사용이 제한이 됐는데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단기금융상품, 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한다면 장기금융상품이 됩니다. 자, 장기투자자세 되겠죠, 그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것도 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한다면 장기금융상품으로 장기투자자산이 됩니다. 자, 기타 정형화된 상품으로 양도선 예금증서, 어음관리구자, 기업금전신탁, 기업어음 판매체 여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다. 그러면 이건 현금손자산이죠. 자, 근데 결산일로부터 1년이 남았다.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그거 취득 당시 3개월은 현금손자산. 결산일로부터 1년이라면 단기금융상품. 1년 이후에 도달한다면 장기금융상품으로 장기 투자자산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남았는 거 단기 대여금, 단기 투자자산입니다. A가 현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A는 대변의 현금, B는 빌렸으니까 차변의 현금, 빌려줬으니까 대여금, 빌렸으니까 차입금. 자,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했죠. 다음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 하고요. 단기 대여금까지 단기 매매 정권하고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정권이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합니다. 자, 됐죠? 됐죠?
자, 단기 투자자산 중에서 유가증권입니다. 단기 투자자산에서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국채, 공채, 국공사주,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보유한 것인데, 그러니까 국채, 공채, 사채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액면 금액이 있죠. 그리고 일정 시점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은 잘 아시다시피 만기도 없고 액면 금액도 없고 이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한 번만 보고 갑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 매매 정권, 단기 보유 정권에서 단기 매매 정권으로 처리하는 것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했죠. 요거만 확실하게 해둡니다. 근데 이렇게 갑니다. 구분할 때. 채무정권이냐, 국채공채 사채냐. 요건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어야 만기까지 보유하겠죠. 그래서 나는 끝까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하면 만기 보유증권. 자,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에 속하겠죠. 아니다, 난 주식이다. 주식인데 그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느냐. 그리고 매매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1년 이내에 자주 일어난다면은 만기 보유증권. 아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1년 이내에 팔 목적이 아니다. 같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1년 이내에 판매하려고 보유하고 매매가 빈번하고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 팔 건 아닌데 나는 팔 수는 있다. 매도 가능 증권. 아, 무슨 소리.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 문제도 봅니다. 주식 액면가 만원의 A사 주식 두 주를 1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24,000원에 취득했는데 수수료를 1,000원 지급했죠. 자, 여기서 그러면 현금 25,000원 지급이 됐고 단기 매매 증권 24,000원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1,000원이 지급 수수료도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게 중요하죠. 영업의 비용. 지급 수수료 하기도 하고 수수료 비용 하기도 합니다. 아마 전산에게는 지급 수수료고 FAT는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뭐 큰 문제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취득 당시에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로 영업의 비용 900번대 경비로 처리한다는 거. 900번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유용할 겁니다. 근데 A사 주식을 얼마에 처분했다? 15,000원에 처분했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 얼마? 12,000원인데 15,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얼마? 14,500원 받았대요. 그럼 12,000짜리를 팔아서 수수료 빼고 500원 빼고 14,500원 받았으니까 2,500원은 단기 매매정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정권 처분. A사 주식의 시가가 18,000원으로 평가받았네. 어이구, 12,000짜리 한 개 갖고 있었더니 얼마 됐다? 18,000원이 됐다. 단기 매매정권 6,000원이 올랐다. 그죠? 대변의 단기 매매정권 평가 이익 6,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핵심은 단기 매매 정권 취득 시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수료를 처분 시에는 처분 이익에서 빼거나 처분 손실에서는요 비용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매출채권을 넘어갈게요. 매출채권. 우리 지금 자산과 부채를 같이 보고 있어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상품 판매하고 외상이 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로 할게요. 상품 매출 5만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5만원. 그 다음에 세무는 상품을 샀기 때문에 상품 5만원, 외상 매입금 5만원. 그래서 우리가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은 임명 계정을 설정해서 매출처, 매입처별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죠. 원장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조 원장. 그 다음에 매입장, 매출장은 합쳐서 통제 계정으로 합쳐서 적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출금 그거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 자산은 기초잔액이 차변, 부채는 기초잔액이 대변. 자산은 증가가 차변, 부채는 증가가 대변.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경우는 외상매출시, 외상매입금이 증가한 경우는 외상매입시.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대변, 차변.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줄어들려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되고, 외상매입금이 줄어들려면 외상매입금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은 쪽에다 외상매출금 잔액은 항상 어디 남는다? 차변에 남으니까 적은 쪽에다가 기말외상매출금 잔액 적고, 부채는 항상 잔액이 대변에 남으니까 적은 쪽에 기말외상매입금 잔액 적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기초 매출채권 잔액이 1,000원. 기준 외상 매출액이 39,000원. 그럼 4만원이죠. 차변 잔액이, 차변 합계액이. 근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3만원이니까 매출채권 회수액은 얼마인가? 얼마요? 만원이죠.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기준 외상 매입액이 얼마요? 39,000원. 맞죠? 기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6만원. 외상 매입금 지급액이 만원. 그럼 7만원 나와야 되네요. 그 다음에 기초 매입 채무 잔액은 3만 1,000원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받을음과 지급음인데요. 매출채권하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과 똑같은데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 하나를 주고받습니다. 종이들 하나 주고받는데 음상의 금액이 있고 지급 장소가 있고 지급일이 있습니다. 자, 만기일에 일정한 지급 장소에서 음상의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증권, 문헌증권, 요식증권과 똑같은 말입니다. 약속을 합니다. 자, 상품을 보세요. A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B가 약속음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음을 갖고 있죠. 음상의 채권자가 되니까 받을 대변의 상품 매출. B는 음을 발행했으니까 차변 상품 대변의 지급은. 이 음을 가지고 있다 만기일에 뭐 한다? 수상의 금액 돈도 돈 알았다 줄게 합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어찌되었든 음을 가지고 있다. 환음, 그냥 요거만 합시다. 환음을 발행한 사람은 음상의 채권 채무가 발생 안 합니다. 지가 누구인지 줄 거 받을 게 한꺼번에 없어요. 줄 거 외상매입금 없어지고 외상매출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가 줄 게 있었고 받을 거 있는데 어떻게 한다? 받을 애 보고 주라는 거죠. 그래서 환음도 결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상의 채권자가 되고 환음을 수취했다. 그러면 받을 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음을 인수했다. 같으면 지급음이 됩니다. 수취했다. 갖고 있으면 뭐 한다? 갖고 있으면 받을 음. 그리고 약속음은 발행을 했다지만 이건 발행했는 게 네가 대신 줘라 하는 걸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이 지급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하지 맙시다. 시험 문제도 안 낼게요. 다만 요거는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환음 발행은 음상의 채권 채무가 발생 안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안 갖고 자기 외상 대금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을 배서 양도합니다. 그러면 받을 음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이 사람은 어차피 만약 이런 경우입니다. 발행 채무자가 이 음을 다시 받았다고 보는 거죠. 외상 매출금 대금을 받았으니까 지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음이고 채무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C가 받았더라도 받을 음이 됩니다. 즉 A가 B에게 받아놓고 B가 C에게 줬을 때 B는 받을 음이 줄어들고 C는 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C가 A인데 돈 더 했는데 돈 없다 같으면 받을 해서 부도가 났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B인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한다. 부도음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부도음으로 처리하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 할인하는 거요. 할인하는 거. 자, 우리 매각 거래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딴 사람들이 줍니다. 받을 음을 주고 만약에 받을 음 100만 원짜리를 줬는데 현금 98만 원을 받았다. 2만 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즉 금융기관이 할인 배에서 양도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데 매각 거래라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버리고 자기는 다 파는 게 돼버리죠. 근데 이 음을 주고서 돈을 빌리는 경우 차익 거래라고 본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단기 차익금이 되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요게 시험 문제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요. 매각 거래로 봅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의 채권 채무인데,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선급금과 선수금. 보세요. 상품을 판매하기도 계약하고, 상품 아니라도 계약하면 중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을 5만원 줬다. 그러면 5만원 받았다. 받은 사람이 현금 받았고, 계약금 받았을 땐 선수금. 계약금을 줬을 때는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왜? 나중에 상품 대금을 받을 때 100만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 이 5만원을 빼고 받죠. 그래서 부채. 선급금은요, 나중에 상품 사고 돈을 100만원 줄 때 5만원 빼고 주면 되죠. 상품을 살 때. 그래서 이 5만원을 계약금을 줬을 때는 선급금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상품 대금을 줄 때는 5만원을 빼고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 계약금을 줬을 때는 선급금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소득세 원천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즉 급여 총액에서 차감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전체 금액을 다 안 주고 소득세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을 떼고 줍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 뭡니까? 회사 지돈이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다가 예수금이라는 부채입니다.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납부해 주면 되죠. 납부할 때 제 예수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금이 없어지는데 요게 이제 국민연금이냐 의료보험이냐 요거는 나중에 회사 부담분이 있죠. 회사 부담분이 있어서 요거는 별도로 이런 실무 문제 풀이할 때 한번 공부를 하세요. 회사 부담금을 할 때 의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도 처리합니다. 회사 부담분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도 처리하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때 하세요.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었는데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합니다.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쓸지를 모릅니다. 출장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차변에 가지급금 해놨다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여비교통비로 통신비로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으면은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장비는 지급했는데 뭐가 확정 안 됐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수금도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내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로 처리했다. 가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밝혀지면 대체 분개를 합니다. 자, 이 가수금 돈 받은 게 돈을 빌린 거고 외상대금을 받은 거다 하면 역분개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의 채권 채무 중에서 자,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100만 원을. 그럼 상품 매출 100만 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B기업은 상품 100만 원, 외상 매입 100만 원 이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근데 외상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210 net 30 이렇게 조건을 210 net 30 10일 이내에 주면 돈을 2% 할인해 주겠답니다. 자, 10일 이내에 회수하면 외상 매출금 대금 100만 원, 돈은 얼마 받아요? 98만 원. 매출 할인 2만 원. 이쪽은요, 현금을 얼마 줘요? 98만 원 주니까 2만 원은 매입하고 할인 받았죠. 매입 할인 2만 원.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 받겠죠. 이렇게 즉 조건을 붙여서 210 10일 이내에 주면 2% 할인해 줄게 하는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은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차감합니다. 당연히 10일 이후에는 전체 금액을 다 받게 되겠죠. 그래서 또는 조건을 줘서 판매한다. 매출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차감.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 매출 할인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 매입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대손과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보충율법입니다.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는데 7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뛸 걸 대비해서 7만 원 설정되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5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5만 원 해주시면 되죠. 근데 잔액이 외상 매출금이 5만 원 띄었는데 잔액이 3만 5천 원밖에 없다면 대손 충당금 3만 5천 원, 나머지 1만 5천 원 대손 삼각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대손이 확정된 거. 그죠? 그 다음에 결산 시에 2% 대손이면 2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얼마? 15,000원이 있으니까 얼마 추가로? 대손 충당금 5,000원 차변에 대손 삼각비 5,000원 해주시면 되죠. 기말 결산 시 2% 했는데 2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 있어요? 2만 5천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5천 원 빼주시고 대손 충당금 환입 5천 원 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복습이라서. 이 문제들 풀이하려다가 제가 이제 그냥 이론을 쭉 설명했는데, 기말고사 치기 전에 그 중간고사 같이 문제들 주고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걸 자꾸 반복해서 지금 앞에 거 들으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요걸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은 충분히 복습이 될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간지 넣는 것 시간에도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알았죠? 자, 수고하셨고요. 요거 지금 뭐, 지금 우리 시스템상에서 들으시고 유튜브 주소 가지고 차에서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